네, 반갑습니다. 쩐나무TV의 쩐나무 인사드립니다. 6월 마지막 날이죠. 올해도 딱 이제 절반이 갔네요, 절반. 그리고 내일부터는, 단체장들 다 교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쯤이면 토끼 형이 아마 비행기 타고 아마 넘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이는 미국을 갔죠. 오늘도 역시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조윤아 실종돼가지고 만약에 차 안에 시체가 있으면 부모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그게 아니면 이제 밀항을 했거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다 같이 그냥 죽었죠. 일단은 이 조윤아 애가 그렇죠. 이제 얘기가 나오듯이 살해를 당한 게 맞죠. 자기가 이제 부모라고 힘들어서 죽을 작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애도 함께 하는 거는 살해죠, 살해.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본 게 거의 의식불명인 상태였다고 하니까 그냥 잠든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수면제를 좀 먹였거나, 만약에 깨어 있거나 하면은 애가 저항을 하거나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는 일단 별개로도 하고, 요 애비하고 애미 그냥 딱 30대잖아요, 30대. 지난번에 뭐였습니까? 계곡 살인 사건도 그렇고,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식 수준이라든가, 이것도 이거고, 제가 또 이제 눈여겨봤던 건 이거 조금 전에 나오는데 96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 한 달에. 이게 허세고 허영이잖아요. 저도 여기 원룸에 있습니다만은, 여 밑에 보면 고급차가 있어요. 심지어는 벤츠도 있어요, 벤츠도. 벤츠에 무슨 에쿠스 이런 차도 있습니다, 보면. 작년 7월인가 폐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 7월에 폐업을 했으면 이게 그 전부터 리스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폐업을 할 정도였으면은 최소한 한 1년, 2년 전부터는 계속 장사가 안 됐을 거란 얘기지 않습니까? 됐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었을 거고, 그런데도 이걸 탔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이게 미친 새끼 아니에요, 미친 새끼.
근데 우리나라 사람 다, 거의 다가 이렇다니까? 라면을 처먹으면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가오 잡는다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주변에 그런, 뭐, 비일비재 할걸요, 아마? 그 부모라는 놈들이, 그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려워지고 빚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런 거 타고 다니냐고. 그러면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그 씀씀이를 최대한 다 줄인 다음에 이 30대 35, 36이니까 아직 팔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그냥 일 나가면 되잖아. 엄마는 저기 식당에 그 접시 닦으러 가고 얘도 그냥 노가다 판에 나가면 되잖아요. 노가다 판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최소한 한 달에 둘이서 그렇게 벌면 아무리 못 벌어도 한 300에서 400원 벌 거 아니야. 300에서 400원. 그래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그렇게 그냥 둘이서 벌면 아니 그래 뭐 300에서 400 아니 그래 참 최소 350원 벌 수 있지. 둘이서 어쨌든 막 그렇게 뛰어다니면 아니 뭐 이 새끼 이거 그래 저기 그 대리운전을 하든가 그러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선택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길들여져 있으니까 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빽 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컴퓨터 뭐 저하고 업종이 비슷하긴 한데 컴퓨터 가기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폐업을 할 정도였으면 최소한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되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아시다시피 이제 뭐 스마트폰이다 뭐 태블릿이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업계도 지금 어 당장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어느 정도 이제 침체기에 접어드는 건 맞습니다.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어떤 뭐 노트북, PC, 뭐 폰 이런 거마다 이제 좀 그 고유의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졌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사를 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 장사도 안 되는데 리스로 한 100만 원짜리 그냥 빚을 내서 이렇게 또 감당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빚을 내서. 이것들이 쓰레기 새끼들이지. 이것들이 뭐 사람 새끼들이에요. 이것들이. 그 이것들이 뒤지는 거는 뭐 들것만큼도 저는 동정심이 안 생깁니다. 그럼 뒤질 거면 그래 저거 둘이 그냥 뒤지지. 애는 왜 그래 저기 데리고 와서 죽이냐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이 제가 생각엔 평균이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평균 맞아요. 평균이 맞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5% 미만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차를 리스인데 이 차를 씨발 갖고 그래 죽었으니까 리스 업체도 손해잖아. 리스 업체도. 그리고 이 상태였으면 아마 한동안 이 리스료도 한동안 지불을 못했을 거고. 그럼 아마 리스 업체에서는 지금 저기 고발을 하려고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었겠지.
이게 대한민국의 평균이에요, 평균. 제가 어 이런 이제 한동안 막 먹고 사는 거 바쁘고 막 또 저기 다쓰레기 같은 놈들밖에 없어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거 별 관심을 안 뒀었는데 어떤 토끼형이 되고 뭐 관심이 생기고 이 뭐 좀 뉴스도 좀 보고 하니까 아니 진짜 이런 뉴스들 이런 식의 뉴스들밖에 안 나와요. 곧 죽어도 가오는 잡고 싶고 그 그렇게 하다가 빚을 내서 그렇게 가오 잡고 다니다가 그것도 이제 안 되고 역부족이고 힘이 붙이니까 노가다라도 하고 그 접시라도 닦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죽자 이렇게 간 거야. 아니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60대가 넘어가는 정도였으면 뭐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60대가 넘었으니까 솔직히 뭐 취업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그것도 거의 없고 하니까. 하지만 보세요. 우리나라가 복지가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혜택이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어떤 형태로든 지금 특히나 이 30대밖에 안 됐잖아. 방법을 찾으려고 했으면 충분히 애 하나 있고 그러면 이 씀씀이 줄이고 하면 뭔 짓을 해서라도 충분히 살아가지. 뭔 짓을 해서라도.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기 싫었던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그 계곡살인의 사건에서 피해자인 그 새끼도 저는 동정심이 전혀 안 생기고요. 이 새끼들, 이 놈들한테도 동정심은 전혀 안 생겨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죽은 얘가 진짜 불쌍하죠. 왜 이런 쓰레기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민족이라는 족속들의 그 이 DNA예요, DNA. 그냥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거나 뭐 이런 말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 그 유전적 특성이 정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속담에. 남이 잘 되는 거를 절대 못 보고 또 허영심에 찔러가지고 쥐뿔도 없으면서 남한테는 좀 있는 듯이 보이고 싶고 또 그런 걸 부추기고 있고 사회가. 이따위 쓰레기 같은 이 나라에 우리 토끼형 같은 지도자는 진짜 안 맞다니까. 지금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노룩 악순이 뭐 말도 되도 않은 그런 걸로 지금 계속 물고 싶고 뜯고 있잖아. 그냥 진짜 씨발 진짜 내 마음 같아서도 그냥 저 토끼 형하고 만약에 대화할 일이 있으면 그냥 아이고 그냥 냅두고 그냥 이재명이 보고 그냥 저기 대통령 하라고 하고 그냥 저기 다른 나라 가서 편히 사시라고 솔직히 그러고 싶다니까. 참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 이준석이는 지금 제거하는 걸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난 겁니다. 이거는. 그 아까 제가 제목에서도 그랬듯이 이재명, 이준석 너무도 닮았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지 살기 위해서 당이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대표를 하려고 지금 지랄을 하고 있고, 이 새끼는 지 살려고 대표직에서 절대 안 내려오려고 지금 지랄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조가 솔직히 똑같잖아요. 얘도 공십 좋아하잖아요. 공십 좋아하잖아요. 이 새끼도 지금 공십한 것 때문에 지금 이사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도 보세요. 똑같잖아.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안 했다고. 아니 세상 천지에 씨발 그렇게까지 저 까발려졌는데 그걸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둘이 똑같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라는 거죠. 이제까지의 정치 수준. 이게 보수들이 좋아하는,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토끼 형 보고 뭐 정치 초짜라서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의 수준이라고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들의 수준. 그런데도 이렇게 물고 빨고 있고 물고 빨고 있고.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처럼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국민성 민족성 자체가 쓰레기가 맞아요. 쓰레기가. 내실을 다시 생각을 안 하고 그저 그냥 그 표정만 어떻게든. 그 대표적인 게 빨갱이 새끼들 아냐. 빨갱이 새끼들. 그 똑같잖아 하는 게. 내가 얘기했듯이 뭐 강용석이나 이런 새끼들 그 다 빨갱이 새끼들 맞다니까. 홍준표 같은 새끼도 마찬가지고 김진대 같은 새끼도 마찬가지고 이치루 같은 새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그 몰려가가지고 뭐 홍카콜라 뭐 어휴 참 씨발 김진대 보고는 뭐 애국자니 어쩌네. 진짜 수준 꼬라지 하고는 아이고 진짜 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대통령실하고 내각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허무해지는데 이 씨발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열불이 나가지고. 그러면서도 보수고 우파고 아이고 자랑스럽기도 하겠다 이 씨발. 아이고 쪽팔려서 나 같으면 씨발 쪽팔려서 보수네 우파네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네. 아이고 씨발 진짜 쪽팔려서 씨발. 참.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개소리를 또 올렸대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마지막 발악이죠. 뭐 그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우리 토끼 형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지들이 말했던 윤핵관 뭐 진윤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뭐 어떻게 달릴 건가? 아니 저번에 보니까 누가 뭐 창당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 보고도 뭐 분당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당 안 된다니까 씨발. 빨갱이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아니 당이라는 게 아니 안철수 같은 경우는 막말로 지가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당을 만들고 뭐 부수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준석이가 뭘 갖고 당을 만들 건데? 어차피 지금 뭐 지가 저기 뭐야 당 대표 하면서 그 저 뭐 자기 저 소위 말하는 이해관이라고 하는 새끼들 그 새끼들이 뭔 돈이 있고 뭔 힘이 있어? 그게 세력이에요 그게? 그 어디까지나 조중동이 뒤에서 받쳐준 그냥 허상이었어 허상. 조중동이라는 그 사악한 무리들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꼭두가스로 세워놨고 그래서 그 저기 뒷배가 조중동이기 때문에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그러면 얘가 지금 그 대표에서 잘리면 조중동이 뒤에서 밀어줄 것 같아요? 아니 그 새끼들이 병신이야? 그냥 꼭두각시로 써먹을만 하니까 그냥 내세웠던 거고 한 거지. 얘가 지금 대표라는 자리를 만약에 상실한다. 그럼 조중동 입장에서 이준석이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조중동이 보기에도 지금은 그나마 대표라는 직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려보려고 지금 이렇게 지랄하는 거고. 근데 윤리위에서 징계가 나와가지고 그래 뭐 제명을 한다든지 뭐 하면 아니면 물론 뭐 저 당규에는 무슨 저, 저 대표가 직접적으로 뭐 또 뭐 최고위 소집해가지고 무효화 시킬 수 있다고는 하던데 만약에 윤리위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윤리위가 제명을 하든 뭘 징계를 내렸는데 지가 그런 식으로 이거 쉽게 말하면 쿠데타 하냐? 그렇게는 못 한다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뭐 이준석이가 나가면 만약에 뭐 대표에서 물러나게 제명을 뭐죠 징계를 받게 되면 뭐 2030 뭐 지지율이 빠지고 그 지지율이 씨발 그래 허상이잖아. 저 빨갱이 새끼들이 저기 그 뭐야 가라라고 떠받친 그게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수야 보수 우파야 우파 쪽팔리지 않아요? 나 같으면 씨발 진짜 쪽팔려서 지구멍이라도 참 숨고 싶네. 아이고 진짜 씨. 아유 정말 쪽팔렸어 진짜. 갈수록 씨발 이 밑바닥을 보니까 그 성질을 안 내고 싶어도 아유 참 씨발 이런 이 범죄자 새끼들 둘이가 지금 그 한 놈은 지금 대표고 한 새끼는 지금 대표가 되려고 지금 지랄하고 있는 거고 그걸 또 물고 빨고 있고 아 참 진짜 씨발 이 쓰레기 같은 나라를 아이고 참 진짜 그래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고 또 세계 10위권에 드는 저 뭐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뭐 하여튼 한 거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저기 일본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 그 미국하고 일본이 딱 빠지면 순식간에 그러니까 북한 되는 거야. 그 이재명이 같은 새끼가 이제 대통령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포털에다가 욕하는 댓글 달면 며칠 있다가 댓글 단 새끼 싸늘한 죽음으로 칼빵 맞아가지고 싸늘한 죽음으로 뒷거목에서 발견될 거고
저 자식 새끼들은 씨발 최고급 뭐 수십억짜리 저기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경호원 달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씨발 각 지역에 저 조폭들 모아놓고 씨발 왕행세 하면서 2년 전전 잡아오라 해가지고 강간하고 다닐 거고, 김혜기 그녀는 씨발 그래 산에 놈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막 거짓 할 거고, 뭐 이재명은 또 반대로 거짓 하겠지. 그러면서 씨발 그래 뭐 지원금이 뭐니 하면서 세금으로 돈 퍼주니까 또 씨발 개돼지들은 버러지 새끼들은 그래도 뭐 매달 또 한 돈 몇십만 원씩 주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그 지지율 조사하면 씨발 막한 70%, 80% 나올 거야. 딱 수준이 딱 그렇다니까. 진짜 제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씨발 그래 나야 뭐 씨발 그래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제가 뭐 아쉬울 거 있겠어요 제가? 뭐 내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씨발 내가 그냥 혼자인데. 그래 씨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거를 씨발 건져내가지고 지금 이 해놨구만은 씨발 것들이 물고 씻고 뜯고. 그래 그 소위 말하는 그래 그 우리 토끼 형이 1년 전부터 처음부터 얘기했던 일꾼 카르텔이 부패 카르텔이야 지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이 씨발 이 쓰레기 같은 족속들이 아유 진짜 씨 아유 진짜 한 씨발 그냥 내가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아 씨발 보면 보고 듣고 있으면 씨발 진짜 욕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런 브리지 같은 족속들한테 씨발 아유 이 참. 오늘 내가 또 이거 앞에 경찰 이거 딱 보고 뭐 다대표님도 똑같은 이제 생각인데 아이고 이 참 씨발 그 압수수색 하면 뭐하냐고 이 새끼들이 실력 족도 없는 새끼들인데 아니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7개월 8개월째 지금 압수수색만 지금 몇 번 한 거야. 아니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돼가 걸려 그 129군데인가 그 법인카드 썼다는 업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찾아가가지고 압수수색 한 지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아니 요 압수수색 한 거 이거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이거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뭐 씨야 뭐 저기 숫자를 가지고 뭐 맞춰야 되는 거야 뭐야. 아니 그냥 쓴내 안 쓴내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쓴내 안 쓴내만.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뭐 결과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저기 경기 뭐 주택공사인가? 여기서 압수수색하면 압수수색을 했는데 내용물 분석한다고 보니까 도저히 이게 뭔지조차 파악을 못할 거 아니야. 그래 보세요. 이게 지난 2월에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사권 조정한 것 때문에 검찰에서 못하고 경찰로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검수완박 그게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데 저기 뭐 조중동 또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대로 뭐 검찰공화국이 뭐 어떻고 하면서 막 지랄을 하니까 검수한박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해야 돼. 그 씨발 여론조사에서 검찰공화국 맞지요 하니까 맞아 맞아. 검찰공화국이 뭔데 씨발 그래. 그럼 경찰공화국은 아니 어제도 얘기했듯이 그 정도 생각이 안 드나? 그래 씨발 검찰공화국 그래 나쁘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리 되면 그러면 경찰이 미쳐 날뛸 건데 그럼 경찰공화국 되면 더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참 진짜 씨발. 그리고 또 이 성남시장 당선자죠. 이재명 공용 휴대전화 사용 기록 요구. 뭐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시장할 때 공용 휴대전화 3개에 회선을 6대를 사용했대요. 정진상은 5개 회선에 7대, 배모 씨는 4개 회선에 8대. 그러니까 뭐 박찬대라는 새끼가 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고 이제 지랄하는데 아니 이게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시장이라는 새끼 공무원이라는 새끼가 8년 동안에 전화기를 8대를 교체하고 번호도 3번 바꾸고 아니 이거 딱 듣는 순간 상식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 뭐지 저거? 아니 공무원이 전화기를 8대를 교체하고 번호를 3번을 바꿔? 아니 그러면 아니 이거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 아니고 이거 범죄자 맞잖아요. 범죄자. 이거 증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이 시장이 그리고 그 밑에 직원이 신복이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번호를 뭐 3번 4번 바꾸고 전화기도 막 뭐 수시로 바꾸고 이게 범죄자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깡패 새끼들도 이렇게까지 안 할걸요?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사채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잖아요 이게. 대포폰 만들어가지고 한 몇 개월 쓰다가 버리고 또 다른 대포폰 가지고 쓰고 이거 정확하게 그 사채업자들이나 하는 그 딱 수법이잖아요 이게. 아니 여러분들 만약에 그 뭐 마누라가 됐든 남편이 됐든 전화기를 수시로 바꾸고 또 번호를 3개 4개 쓰고 있으면 그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 핀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하고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해도 바람 핀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생각을 할 건데 이 공무원 새끼가 몇 개월에 한 번씩 번호를 바꾸고 폰을 바꾸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나? 이게 지금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만약에 토끼형이 저기 지명한 사람 중에 국무위원 중에 이런 게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잖아. 그래 제가 말하잖아요. 이 개쓰레기 새끼들이라고. 아니 이거는 그냥 딱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시장이 그리고 시장의 그 신복들이 뭐 수시로 폰을 바꾸고 번호를 3개 4개를 쓰는데 이게 도대체 뭐한 짓이냐고. 그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이거 보통 사채업자나 이런 그 은밀하게 동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짓거리 수법 아니냐고.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만약에 이준석이가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가 진짜 만약에 빨갱이하고 뭔가 없이 좀 뭔가 이 소위 보수라는 편에 서 있는 놈이라면 지금 이거 공격해야 되잖아. 내부 총질을 할 게 아니고 당대표라는 새끼가. 이런 걸 보고서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언론에서 떠들어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식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도덕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언론에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냥 한번 나오는 기사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들어. 아니 이게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 마누라가 만약에 폰을 두 개, 세 개 갖고 있고 번호도 두 개, 세 개고 수시로 단말기를 바꾸고 하면 전현이 바람을 피우고 있나 보네. 이런 아니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여기서는 아무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아니 그러니까 마누라가 아니면 남편이 나 아닌 다른 이성하고 팔짱을 끼고 길을 걸어가고 있어. 만약에 그걸 봤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봤다, 겪었다.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쫓아가가지고 아니 만약에 남편이 웬 내가 모르는 여자하고 만약에 웃으면서 팔짱 끼고 가고 있다 그걸 봤다 그러면은 바로 가가지고 그녀 머리채 쥐어 뜯으면서 야 이년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런데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보고 듣고도 물고 빨고 있어.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니 이거 진짜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가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아니면 폰을 이상하게 두 개, 세 개씩 갖고 있는 걸 보면 미치에서 길길이 쥐어뜯고 싸울 거면서 아니 이게 기사로 나고 하는데도 여기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나 진짜? 아니 이게 도대체 아니 진짜 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도대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응이 다른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제가? 아니 왜 이게 반응이 다르지? 반응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더 물고 빨잖아. 쉽게 말해서 마누라가 다른 남자하고 팔짱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래도 잘했다고 마누라 물고 빨고 막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개인사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보고 들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진짜 없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대표 형님 판단이 정확히 맞는 거야. 아무리 뭐 대장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걸로는 개돼지 버러지 새끼들은 뭐 아무도 몰라. 진짜 누가 붙어 먹었네 공십을 했네 그 증거로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나오면 거기에 광분을 해. 진짜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를 절대 안 하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이재명이가 뭐
공식을 했다 이런 거야 뭐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니 남의 사생활이나 파헤치고 그러니까 가세현 특히 김용호 같은 이런 새끼들 그거 가가지고 미친 할때 가지고 박수홍이가 뭐 했네 만에 뭐 한예슬이가 뭐 했네 만에 거기 미쳐가지고 스프세 쏘고 너희들 진짜 미친 것들이죠 미친 것들 그 쓰레기들 맞다니까. 아 참 진짜 미친 할때이고 있죠. 이렇게 미친 할때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뭔가 자기들 목을 죄어온다는 딱 느낌이 일단 왔거든요. 지금쯤 됐으면 얘들은 조금 제대로 눈치챘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면 이제 우상호도 이제 한동훈을 욕하고 민영배도 한동훈을 욕하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다 끝났다니까 이제. 뭔 짓을 하건 뭐 조중동이 뭐뭔 짓 뭐라고 물어뜯고 뭐 저기 지지율 좀 조작질 해가지고 뭐 40%는 뭐 하더라도 다 끝났다니까 이제. 그뭐 데드크로스의 전두환 수와 많이 닮아 있어. 미친 새끼야. 많이 닮아 있으면 지금 니들 벌써 그냥 칼 맞고 뛰었어 이 새끼들아. 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숨쉬고 살아있는 거야 이 새끼들아. 얘 보면 뭐 두 달도 안 됐는데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어.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두 달도 안 지났는데 부정평가가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조작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작질. 한 게 뭐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 수면위로 이제 조금씩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한 달 반 동안 어마무시하게 지금 작업을 해놨습니다. 지금 다음 달, 다음 주 한동훈이가 갔다 오고 나면 그때부터 아마 진짜 숨 쉴 틈 없이 몰아칠 겁니다. 얘들은 지금 그걸 지금 조금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되고 있는 거예요. 국정 운영 및 인사 방식이 검찰공화국 인사시킨다는 여론도 절반 넘는 걸로 나타나 윤 인사 방식 과거 전 군사 정권이 하나의 멤버들의 의존에 국정 운영했던 모습과 오버랩된다는 분석이 있어. 정치 수사로 정권 잡은 윤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검 특수 라인을 구석구석 요직에 포진시켜. 이 말들이 이제 자기들 생각에 좆됐다는 느낌이 딱 왔다는 거예요. 민영배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거죠. 빨리 복당시켜줘 이 얘기죠. 복당시켜줘. 윤과 한이 한우가 멀다고 쏘 경쟁 부리고 있어.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맞아요. 쇼를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쇼가 이 새끼들 같은 빨갱이 새끼들의 그런 조작된 쇼가 아니고 표리일체. 몸에 밴 쇼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흠을 잡을 수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걸 잡아낼 수도 없는 표리일체의 쇼예요. 표리일체에서 쇼. 뭐 주권자 시민의 뜻이 뭐든 나라 운영이 어찌되든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로 밀켜 검수완박 프레임으로 재미본 한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 통해 정치쇼 이어가리 해.
지금 열심히 지금 두려워서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그리고 보세요. 위장탈당이라는 게 딱 붙잖아, 일단. 지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한테 될 것만큼이라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도움이 될 수가 없지. 이제까지 이 새끼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진실이라고는 진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 오로지 조작, 왜곡, 가식 이걸로 평생을 살아온 새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이름이 더 나왔습니다. 김철민 월북 인정 회유 뭐 유족 도울 방안 논의했을 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일단 만난 거는 맞고 그럼 만나서 이 얘기를 한 게 맞아요. 이 얘기를 한 게 진짜 아니면 당연히 얘들은 고소를 하겠죠. 근데 고소를 안 해. 이재명이가 딱 그런 딱 스타일이잖아요. 고소한다 해놓고 지금 한 번씩은 다 취직 고소를 해요. 근데 나중에 슬그머니 고소 취하를 하고 그 언론이 잘못된 게 그런 거잖아요. 고소를 한다고 하는 거는 대서특비를 해. 근데 고소가 취하가 되면 그 얘기는 또 절대 안 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기 뭐 이재명이가 아니면 누군가가 좀 뜨뜻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제 생각에는 형이 이래진 씨인가 혹시 녹취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들도 강하게 못하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둥 뭐 이런 말을 안 하잖아. 그냥 유족 도울 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다. 보시면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 중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월북을 인정하면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월북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 월북으로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때까지 이 새끼들은 항상 이런 말은 거짓말이로 다 밝혀졌죠. 김철민이도 안산 면담 내용은 언론에도 자세히 보도됐다. 해당 보도 이후 이래진 씨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정말 회유하려 했다면 그때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나. 아니지 병신아. 그 스슬프는 그 빨갱이 세상에서 씨발아 어떻게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어. 그 여기서도 말했잖아. 너희들이 그래 인정해라. 그러면 도와줄 거고. 그러면 그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그냥 이래진 씨가 아니면 그 가족들이 느꼈을 느낌은 이런 거였지. 만약에 제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그 빨갱이 세상에서 이걸 만약에 그래 문제를 제기해? 그럼 누가 관심이라도 가져줬을 것 같아요?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을 것 같아요? 또 언론이 동원돼가지고 이거 매도를 했겠지. 사기꾼이라고. 당연히 이래진 씨나 특히 이래진 씨는 그거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아니 바보가 아니면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녹취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라는 이래진 씨가 뭐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또 막 이 말하는 걸 들어봐서는 제법 똑똑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얘기했듯이 같은 편 전라도 홍어 그러니까 습성을 또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녹취록을 깔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뭐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한국인 80%, 미국인 82%, 일본인 87%, 중국 싫어요. 이게 뭐 19개국 24,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답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아니 80%가 중국이 싫다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지지가 되지? 어떻게? 이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정말 아이러니한 거라니까요. 아니 80%가 중국이 싫다는데 어떻게 중국 물고 빠는 거 그걸 직접 눈으로 5년 동안 그렇게 봤잖아. 왜 어떻게 그걸 지지를 할 수가 있지? 아, 참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인의 어떤 행동 양태가 앞뒤가 전혀 안 맞다니까요. 이런 데서도 딱 나오잖아. 분명히 중국 좋아요, 싫어요 딱 물으니까 싫다고 해놔놓고 중국을 그렇게 물고 빨고 있는 민주당은 또 그렇게 좋아해. 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도저히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 정말 참. 미국은 82%, 일본 87, 호주 86, 스웨덴 83. 시진핑 중국 떼놈에 대해서 보는 국가는 일본이 89%, 호주 88, 한국 87, 스웨덴 85, 미국 83, 프랑스 80, 독일 79, 스페인 79, 네덜란드 77, 벨기에 77. 그러니까 보세요. 시진핑이가 싫다는 사람이 87%야. 그런데 시진핑이한테 개취급당한 문재인이 지지율이 왜 그리 높아?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그래 저기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마지막까지 한 45%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 이게 만약에 한 50% 나왔다 하면 이건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하고 뭐 좀 맞고 안 맞고 아니면 그 이 쓰레기 같다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시진핑이가 싫은 게 50% 정도만 나왔다 하면 이 구조는 맞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뭐 쓰레기를 하든 뭐 그거 떠나서 구조는 딱 맞기 때문에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진핑이가 87% 시진핑이 싫다는 사람이 87%인데 시진핑이한테 불려가가지고 개취급 당하고 온 문재인의 지지율이 어떻게 45%가 나오냐고. 10%가 10%가 나오면 맞는 거죠. 10%에서 15% 나오면 맞는 거지.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15%가 나오면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그런데 시진핑이 싫다는 사람이 87%인데 문재인이 좋다는 유놈들은 45%야.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냐고. 참. 아니 사람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이게 되지, 이게 가능하지? 아니, 여러분들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아니, 시진핑이 싫다는 사람이 87%인데, 어떻게 문재인이 지지율이 40%가 넘지? 주변에 친구나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면은, 중국, 시진핑이 좋냐, 싫냐? 그 물어보고, 싫다고 하면, 그러면 문재인이 싫냐, 좋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요. 아, 정말, 참. 그리고, 이런 것만 봐도, 개떼같이 지금 물어 뜯고 있는 게 난 딱 보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오늘은 MBS. 긍정 45. 근데 부정은 37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데스크로스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 참, 진짜. 취임 긍정평가 최저. 아니, 그러니까 취임을 한 지 지금 한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3년이 됐습니까? 두 달도 아직 안 됐다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됐다고.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취임 후 긍정평가 최저래요. 참. 정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수준. 이런 걸 보고 들으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뭐 아름다운 강산 이런 노래를 부르거나 뭐 하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참. 그리고 중국 관영지 한일 정상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연일 비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30일 나토가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외교적 자율성 저하를 감수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아태 지역으로 진출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맞아, 이 새끼야.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정기적으로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 대립과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다. 아니, 도움 졸라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지, 씨발놈들아. 한국 정치인들은 나토와의 관계 강화가 북한에 대한 더 큰 억지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더 많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북한 조용하잖아. 아가리만 좀 노리고 있고요. 세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적 유익에 명백하게 해가 된다.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국이 움직여줬는데 그게 뭐 소위 보수건 중도건 할 것 없이. 근데 이거는 종자가 다르네. 자기들 이제 서서히 이제 그 공포감을 느껴가고 있는 중이죠. 열심히 찢어, 새끼들. 그러면서 북한도 좀만 미쳐 날뛰고 있죠. 국제정치연구학회 김효명 연구사 명의로,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언론사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언론사의 그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이제,
언론사 입장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좀 껄끄러울 때 외부 칼럼니스트를 데려다가 개소리쳐 씹으라고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남조선 당국자는 환난의 근원인 나토의 검은 손을 잡음으로써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 위기를 경과하게 될 것이며 지휘불능의 장기적인 안보 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가 혹시 나토의 그늘 안에 들었으면 미국 상전의 칭찬도 받고 안보 불안도 들 수 있다고 어선하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불구덩이에 두 발을 깊숙이 묻어둔 격이 있다. 나토는 미국의 패권 전략 실현의 하수인 현지 침략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나토가 동유럽에서의 환난을 불러온 장본인이라는 점. 이번 나토 순회자 회의에서 채택될 새로운 전략 개념에 중국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조만간 북대서양의 금은 파도가 태평양의 고요를 깨뜨릴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핵실험 어쩌고 지랄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겁나니까 씨발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새끼 입을 빌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욕하고 있잖아요. 참 한심했어, 씨. 그리고 어제 첫 나토 연설을 했죠. 뭐 읽을 필요는 없고 그래 뭐 김건희 광폭 행보를 했죠. 광폭 행보. 근데 이제 옷을 많이 바꿔 입었잖아요. 아까 자세표현도 그러는데 이게 작전이 아닐까 싶다고. 뭐냐면 이제 이렇게 옷을 자주 많이 갈아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특히 빨갱이 새끼들은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저 옷 어디서 났지? 그 분명히 누군가가 만약에 이 얘기를 꺼낼 거라고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저 정수기과하고 같이 한번 까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시로 옷을 바꿔 입으면서 빨갱이들 간을 허파를 뒤집어 놓은 다음에 도대체 저 많은 옷 누구 돈으로 산 거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마 몰아갈 것 같아요. 저 많은 옷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났을까? 그런 거 물어뜯기 좋아하잖아요. 빨갱이 새끼들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그 생각도 없이. 그리고 많이 나댔잖아. 다 보여주기 한 거라니까. 자, 물어뜯어 새끼들아. 나 열심히 나대줄 테니까 물어뜯어. 그 물어뜯다 보면 이제 이성이 상태가 저 많은 옷 도대체 무슨 돈으로 샀냐고. 그래놓고 이제 그러면 저기 정수기 그 쌍년 것도 까자. 아 참.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과 나토는 지난 201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로 정치 군사 분야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왔고 이제 대한민국이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나토 동맹국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새로운 정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자유, 민주.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 자유와 평화, 국제사회의 연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삼고 있는 해양 세력과 독재와 인권 탄압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 소련, 북한.